연을 당장 끊어야 할 때 상대에게 나타나는 신호 4가지.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줬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락은 항상 내가 먼저 해야 했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대충 넘기거나 본인 이야기로 돌려버리더군요. 가끔은 내가 힘들다고 말할까 봐 조심해야 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관계가 편하기보다는 불편하고 피곤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인다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이용할 때만 다정하게 대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등을 돌립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거나 무관심한데 본인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유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진짜 친구가 아니라 유용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바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날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려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가 언제, 어떤 순간에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할 때만 연락하고 부탁이 끝나면 다시 잠수를 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대화가 몇 마디 오가기도 전에 혹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부탁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한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상대는 당신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본인이 상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본인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기분일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더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지속될수록 당신의 감정이 점점 무뎌지고 이 정도는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진정한 관계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란 서로가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 한쪽만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상대가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연락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필요하기 때문일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거절한 후에도 변함없이 연락을 이어가고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진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탁을 거절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지거나 연락이 뚝 끊긴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감정을 흔들어 당신을 지배하려 한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기로 삼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특히 감정을 이용하는 방식은 상대를 위축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의견 차이인데도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주장대로 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이죠.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고민하게 되고 점점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기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면 결국 본인조차 모르게 상대에게 지배당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벌주기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차갑게 대하면서 당신이 먼저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며 고민하다가 결국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점점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상대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피해자인 척 행동하며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인 것처럼 몰아가죠.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억울해도 점점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더 이해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진정한 관계에서는 감정을 무기로 상대를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포착했다면 관계를 끊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조종당하는 관계는 절대 평등할 수 없고 결국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당신 스스로도 무엇이 정상적인 감정 표현인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감정을 존중하며 조율하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본인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이 우선이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본인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축하해주지 않는다. 좋은 관계란 서로가 성장하고 행복해질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고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원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당신의 성취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거 원래 쉬운 시험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거나 승진을 했더니 그 정도는 다 하지 않아?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일관되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는 점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상대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되는 걸 보고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덤덤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비꼬듯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는 걸 못 보겠는 마음에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거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줄 알아? 그 일 해봤자 힘들기만 할 텐데 그 돈 벌어서 뭐 하게? 같은 식으로 당신의 기쁨과 자신감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말들은 한번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점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확신을 가졌던 일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정말 힘들기만 한 걸까? 라고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성취를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라면 기뻐해야 할 일도 이걸 말하면 또 시큰둥하게 반응하겠지. 괜히 말 꺼냈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신의 성취를 축하해주지 않고 오히려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던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고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위축시키고 성취를 축소하려 든다면 그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 늘 당신 탓을 하며 죄책감을 심어준다. 어떤 관계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들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를 비난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분명 상대가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확인했어야지 라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상대가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억울하다가도 점점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나?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심한 경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부정하며 심지어 본인이 한 말과 행동까지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 상대가 먼저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먼저 기분 나쁘게 만들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심리적으로 상대를 지배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상대가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날 이해해주지도 않네.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감정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런 영향을 받으면 나중에는 정말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사과하고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게 되고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빠져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방법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점점 더 작아지고 힘들게 만드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성공을 응원해주지 않으며 죄책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꼭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